국장님, 먹튀라는 단어 아세요? 먹고 튄다라는 뜻 아니에요? 고스톱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죠? 먹고 튄다라는 대명사를 만들게 된 2003년도 외환은행을 인수한 몬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나서 먹고 튀게 된 과정,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되는데요. 몬스타 이야기 오늘 해보겠습니다. 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상이 되시나요? 글쎄요. 그 국민들의 돈을 관리하는 그런 공공성이 있는 게 은행이니까 기업이 관리한다, 기업이 소유한다라고 하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은행을 어떻게 소유해야 되는지 대주주에 대해서 자격 요건이 있어요. 산업자본인 경우에는 4%까지만 은행을 지분을 소유할 수 있어요. 아, 4%까지만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몬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에는 산업자본에 대한 이슈가 없었죠. 몰랐기 때문에. 아, 그때는 몰랐나요? 당연히 산업자본이 아닌 금융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슈가 없었죠. 네. 그럼 금융주력자는 몇 %까지 소유할 수 있는지 아세요? 아니요. 10%예요. 아, 10%. 금융주력자라 하더라도 은행은 분산을 시키기 때문에 10%까지만 인수하게 돼 있어요. 뭐 23%, 33%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승인을 받아야 돼. 아, 금융당국에. 외환은행 같은 경우에는 부실은행을 만들어서 예외 승인 조건으로 승인을 한 게 나중에 밝혀져서 이게 이제 논쟁이 되고 사회적 이슈화가 된 거죠. 몬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나서 3년 만에 국민은행에 다 팔고 나가려고 하거든요. 네네. 그때 수익률이 얼마였느냐? 4배 이상이었죠. 아, 그럼 4배의 차익을 얻고 세금도 안 내고. 그래서 먹튀 논란이 그때 발생했던 그게 이제 시민사회에서 먹튀라는 단어를 신개념으로 만든 거였는데 요즘은 일반화가 됐죠. 외환은행이 실제로 부실은행이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와서 봤을 때 그 당시도 그랬고 부실은행이 아닌 걸로 지금 밝혀진 거죠. 근거가 뭐냐면 네. BIS 비율. BIS 비율이 8%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8% 미만이 될 것을 예상하고 예외 승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대주주를 만들기 위한 끼어 맞추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검토돼요. 우리나라 재경부에서 론스타 단독으로 인수한다. 근데 론스타 단독으로 인수하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합병을 한다. 금융회사랑 합작을 해서 인수한다. 그런 것까지 검토가 그런 것까지 다 됐어요? 검토를 했는데 다른 데들은 다 안 되는 방안으로 결정이 났고 마지막 남은 게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만들어서 예외성으로 인수한다. 아, 그 방법이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그 방법이 관계기관 대책회의라고 우리들은 흔히를 10인 비밀 대책회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아, 이번에 뉴스에 많이 나왔던 그 네. 추경호가 들어가 있다던. 좀 전에 나왔던 뉴스에서도 보도되었던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조선의 틀에서 열리는데 10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10인 이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냐면 청와대 행정관이 하나가 참석을 했고 네. 지금은 금융위원회라고 하지만 당시는 금감이라고 부릅니다. 금융감독위원회. 아,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에서 2사람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재경부에서 2사람이 참석하고 여기서 그 예외 승인 방법이 나온 거예요? 나온 거고. 그러면 진짜 조작이라고 봐도 저희들은 무방하지 조작이죠. 않아요? 조작인데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는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라고 보진 않는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조작하지는 않았다? 예. 그래서 저는 법원의 판결도 봐주기라고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의도적 조작은 어디까지 가야지 의도적 조작이냐는 조작 자체가 네. 의도적인 거 아닌가요? 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검찰 수사 기록이 지금 대통령이 누구죠? 윤석열이 됐죠, 이제. 윤석열 당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중수부 수사요원으로 참석을 해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도 네. 당시 수사검사였고 아, 그럼 두 사람이 다 론스타에 대해서 론스타 네. 검사, 담당 검사였던 네. 거예요? 1심 재판문에 보면 기소검사의 윤석열 이름도 나와요. 판결문에. 근데 지금 그 대통령이 추경호도 그렇고 한덕수도 그렇고 다 지금 임명이 됐잖아요. 적과의 동심이라고 저는 보는데 사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수사검사하고 범죄 혐의자가 지금 같은 공간에서 같은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너무 웃긴 일 아닐까요? 대단스럽죠. 네. 좀 전에 추경호 이야기하셨는데 경제부총리가 되었는데 이분이 인사청문회에서 계속적으로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던 이야기가 법원 판결에 따르면
그러니까 무죄 받았다는 이야기. 무적이네요, 무적. 네. 추경호가 그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말도 했는데 그때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결정을 할 것이다. 이게 다 국익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잖아요. 추경호 이번에.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후한무치하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알리바이와 자신들의 믿음이 당시 외환위기 상황에서 외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제2의 IMF가 왔다라는 가정과 전제에서 외환은행을 론스타한테 그러니까 매각을 승인을 하게 된 거였는데 이 과정과 전제가 틀리다고 본인들이 자인하게 된다면 자신들이 부총리 된다든가 이런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렇겠죠.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결정을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왜냐하면 차라리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은행처럼 차라리 우리은행에다가 인수합병시키는 게 나았죠. 외환은행을. 그랬으면 론스타가 먹튀하는 과정에서 단기간 먹고 튀는 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게 최소한 론스타의 수익으로 간 게 아니라 우리 네. 국민들이 세금으로 우리의 낸 수익으로 우리 은행으로 왔겠죠. 올 수가 있었는데 이거 거의 다 해외로, 미국으로. 미국으로 이제 간 거였는데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의 사모펀드한테 하나는 줘야 되는 게 아니라는 썰도 있었어요. 외환은행 인수하게끔. 그러니까 하나는 줘야 된다. 론스타 되파는데 이거 얼마에 판 거예요, 그러면? 4조 6천억에 팔았거든요. 네. 가격은 이제 매매 대금은 3조 7천억이었는데 네. 하나은행의 판돈, 매각 차익, 그 다음에 배당으로 벌어간 돈, 콜옵션으로 인수했던 그 지분 판돈 다 합쳐서 한 4조 6천억 가량 4조 6천억. 벌었는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데 던 돈이 얼마냐? 초기 1조 3천억, 콜옵션 하는데 한 7천억 정도에서 2조 얼마? 2조 한 천억 정도 들어요. 그러면 2조 천억을 가지고 4조 6천억을 벌었으니까 한 3배 버죠, 10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당군 이래 최고의 수익률이죠. 와, 2조. 수익이죠. 네. 2조니까. 2조는 상상도 안 되는데요? 상상이 안 되는데 네. 하나 금융에게 그렇게 팔아놓고도 론스타 입장에서는 더 벌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 정부의 금융관료들이 매각을 승인하지 않은 바람에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 네. 라고 하고 ISDS. ISDS는 뭐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투자자하고 국가하고 분쟁 조정을 해결해 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소송하고 있다던 게 그건가요? 소송은 아니고요. 네. 사실은 분쟁 조정인데 분쟁 조정.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기는 쉽게 ISD 해서 소송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법원은 몇 심제죠? 3심이요. 3심제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한 번에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사법 주권 침해 논란이 있었죠. 네, 그 명백한 주권 침해죠.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ISDS가 지금 한 벨기에 조항으로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게 거의 10년 됐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근데 론스타가 이거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고 사실은 거의 2배, 3배의 차익을 얻고 먹튀를 한 건데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소송까지 우리한테 건 거잖아요. 한국 정부가 자신들의 매각을 갖다가 지연 승인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손실을 봤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더 빨리 매각했으면 더 많은 이익을 벌었을 텐데 그렇죠. 이거인 거죠. 그렇죠. 시민사회는 단순 매각이 아니라 징벌적 매각 해달라. 네. 그러니까 단순 매각 명령은 뭐냐면 론스타가 파는 걸 51%를 파는 걸 그냥 승인해 주는 거예요. 네. 징벌적 매각 명령은 뭐냐면 한 사람한테 파는 게 아니라 장내에서 파는 거죠. 단순하게 하나금융으로 파게 된다면 그때 당시 주가에 따라서 비교해 봤을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다 챙겨요. 1조 얼마를. 근데 개개별로 시장에 던져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영권 프리미엄을 못 챙기잖아요. 론스타가. 그러니까 경영권 프리미엄 1조 이상 되는 걸 못 챙기기 때문에 우리는 징벌이라고 표현을 한 거였죠. 론스타는 51%를 하나금융한테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네. 한 곳에다가. 한 곳에다가. 네. 그걸 금융위원회는 승인해 주죠. 그때 금융위 부위원장이 추경호 부위원장이었고 우리는 그게 부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추경호 지금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는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제도 과장으로 참여를 하고 그쵸. 론스타가 팔고 먹튀하는 과정에서 단순 매각 명령을 내릴 때 산업자본이 아닌 걸로 보고 단순 매각 명령을 내릴 때 그래서 10% 초과분에 대해서 매각 명령을 내리는 당시에는 금융위 부위원장이었고 세 번째 론스타가 그것도 부족해서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고 하면서 덜 먹었다고 하면서 ISDS를 제소했을 때는 재경부 차관 국무조정실장으로서 TF 대책 추경호. 반 구성원 아니면
대책 반장을 놓고. 5조가 넘는 소송이잖아요. 사실 여기서 지게 되면은 국민 세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1인당 한 10만 원 이상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나누면 예. 10만 여기 원. 계신 분들 전부 다 1인당 10만 원이 내 세금에서 론스타한테 나간다. 전체 배소를 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뉴스에서 논란이 예. 되고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갔던. 근데 왜 이렇게까지 비밀로 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비밀로 하는 이유가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민변 통상위원회에서 계속 주장해요. 산업자본 문제를 다루면 우리가 이긴다. 아, 산업자본, 처음부터 산업자본이었다. 네.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안 되는 산업자본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것도 KBS가 입수한 ISDS 서면이에요. 론스타 측 서면, 우리나라 측 서면을 KBS가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 론스타와 산업자본 유무에 대해서 안 다루기로 합의했다. 지금이라도 낱낱이 윤석열 정부가 그래도 공개를 하자.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추경호도 지금 임명이 됐고 한덕수도 임명이 됐고 이런 상황인데 정부에서 이거를 사실 이런 인사들을 원래부터 배제시켰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들긴 하는데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혹이냐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론스타가 자격이 없다고 그랬죠. 예승인했다고 그랬죠. 그 당시 김현장에 근무했어요. 7개월 근무하면서 1억 5천인가 이렇게 받았는데 한덕수가 지금 1억 5천 하니까 워낙 10억, 20억, 30억 이렇게 그렇죠, 하니까 금액이 작아 보이는데 당시 강남의 아파트가 2억 한 3천 했어요. 지금 23억 하니까 한 10배 정도 올랐다고 보면 돼요. 한 10억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10억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7개월 일하고 10억 이상을 받았는데 한덕수 총리가 본인이 스스로가 뭐라고 했냐면 본인이 통상 전문가고 외자 유치 업무를 했다. 론스타에서. 당연히 관여했을 수밖에 없는. 하지 않았냐라는 게 우리 의심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충분한. 그게 이제 론스타와 관련 의혹설이고 또 한 번은 이분이 ISDS의 론스타 측 서면에 등장해요. 우리나라가 국수주의다. 국민들이. 그래서 관료들이 국민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뜻이에요. 국무총리 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좀 의문은 되는데 어쨌든 한덕수 후보는 그런 의혹. 우리나라 자료를 보면 우리가 산업자본임을 알고도 그렇게 했다. 알고도 봐줬다라는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 답변의 뉘앙스가 자료에 KBS 자료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부는 관료들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추경호, 한덕수 이런 사람들이 다 임명이 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그 사실 다 부인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럼 산업자본이었다라는 걸 밝혀줄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우리가 졌을 때 결정문을 공개해야 되는 이유가 나는 관료들 당시 했던 관료들에게도 세금은 어차피 물렀는데 보상권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확실히 그 사업자본 문제 알고 문제 제기하면 론스타는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 나는 산업자본인 걸 관료들한테 얘기했는데 관료들이 너네가 안 했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관료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론스타와 결탁한 관료로 판정을 해야 되죠. 그쵸. 그렇게 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 방어를 안 하려고 산업자본 문제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모피아들의 입김, 자기 잘못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 위해서 산업자본 문제를 안 다루기로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잘못을 지금 덮기 위해서 이 5조 원을 날리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된 거네요. 그렇죠. 블랙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이 뭐세요? 아, 자기들이 뭐든 다 바꿀 수 있다. 아, 그거였죠. 이런 식으로 저는 얘기한 거? 가장 인상 깊었던 거고 그게 현실적인 거예요. 모피아들 이야기죠. 네. 경제에 여야가 어딨노? 경제는 우리가 챙기는 거지. 사실 여야 구분 없이 이 모피아들은 계속 승승장구하잖아요. 자기들은 정부가 바뀌어도 언제든지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론스타 투쟁할 때 외환은행 직원들이 가장 외쳤던 구호가 뭐냐면 외환은행이요 영원하라였거든요. 근데 외환은행은 영원하지 않고 지금 합병돼서 없어졌는데 네. 모피아는 씁쓸하게 영원하네요. 모피아가 영원한 거죠. 모피하여 영원하라. 근데 사실 진짜 5조가 걸렸다고 하니까 정말 내 돈이 나간다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데 경제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사실 이 얘기를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면 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기고 있는지 진짜 직접 눈으로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론스타 소송이 끝날 때까지 같이 행동에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